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2월 7일 CAT제 1급이죠. 어제 제가 2급 올렸으니까. 요번 달은 1교시 할 거고요. 이제 문항이 총 이제 문제 수로 하면 6개죠. 6개. 6개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거는 이제 3개고, 그 중에 이제 내가 직접 모델링 해야 되는 건 2개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모델링 돼 있는 거를 수정을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이거를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2D로 변환해서 작업하는 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모델링 수정하고, 이제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에, 늘상 하듯이 담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CAT 그 영상은 이제 매달 그렇지만 점점 더 심해지죠. 잔소리가 되게 심해집니다. 표현도 좀 과격하게 나가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캐드 교육 쪽이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CAT 1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잔소리가 이제 그거에 비하면 적은 편이죠.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CAT 1급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실제 실무에서 이제 오토캐드를 가지고 3D를 하는 회사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몇몇 분들은 실무에서 오토캐드 3D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오히려 오토캐드 3D가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긴 한데, 너무 극소수예요. 그분들하고는 같이 협업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사용하는 플랫폼 자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고인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정답이 오토캐드 3D가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분들 말대로 오토캐드 3D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 그래서 이 직업 현장에서 흐름 자체는 오토캐드 3D는 더 이상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연히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특이점은 없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CAT 1급은 굳이 자격증을 따실 것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늘상 말씀하지만, 오토캐드 3D에서 3D를 접해보는 게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좌표라는 걸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3D 캐드를 쓰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오토캐드 3D를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조금 희한해가지고, 이게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은 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AT 1급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한테 자료 주시는 그 강사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CAT 1급 수강생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시험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제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단순히 이제 제가 문제만을 봤을 때는 최근에 CAT 1급 문제는 일단은 쉽게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게 내려고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조금 옛날보다 아주 초창기죠. 초창기보다 조금 어려워진 거는 이제 모델링 수정. 이쪽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수정 편집하기 쉬운 명령만 가지고 딱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면의 회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면 회전 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쓰다 보니까 그쪽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 테이프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다소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문제 모델링 수정에 한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기출문제 공개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CAT 2급만 공개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죠.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했었나? 맞지? 기출문제 공개를 안 했었죠. 어쨌든 최근에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제공된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 문구,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 우리가 도면 작성할 때 타이틀 블럭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KPT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은 그게 없으니까 그건 이제 유의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는 안내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블록용 블록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이제 처음에 시험 시작하게 되면 템플릿 다운받은 거 열어가지고 여기 이제 안내 문구 있는 요거는 여기 확인 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그 확인 사항을 더 확인하고, 확인이 다 끝나고 이상이 있으면 손 들고 감독관님께 말씀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얘는 그냥 선택하고 델리트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있는 도면을 보고 치수를 하나씩 확인해야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 있으면 이 치수가 안 보이네요. 안 보이게 아예 딱 가려있네. 이거 옮겨줄까요? 옮겨주면 안 가리게. 여기 50이라는 치수가 보이고, 이제 평면도 치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손쉽겠죠. 왜냐면 지금 치수가 평면도 기준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 뭐 원하는 치수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딱 선택해서 보자. 110, 110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딱 보자. 그러면 이제 50, 50 맞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센터 4분하고 센터죠. 센터를 찍어도 되고 4분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4분을 찍고 여기도 요 원에 중간점이어도 되고 4분점이어도 상관없겠죠. 4분점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63, 그쵸? 63이고 맞고, 그 다음에 DLI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50 맞고, 그쵸? 그 다음에 DRA 요 바닥 요거 45, 그쵸? 여기까지 다 45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20, 요거 틀리네요. 31, 여기 이제 26 하면 이제 차이가 5 나는 건가요? 그쵸? 5가 더 크네요. 네, 그럼 이제 5를 더 줄여주면, 반지름 5를 더 줄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평면도에서 이제 저 치수 하나가 틀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면도, 평면도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정면도를 바라보고, 단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DLI를 하면 치수가 안 나오죠. 왜냐면 치수는 XY 평면에만 기입되니까 내가 두 군데를 찍어도 치수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XY 평면에서만 보이는 거죠. ESG.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상태에서 보이려면 지금 바라보이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UCS 명령이죠. UCS 엔터.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로 할 거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다. 뷰죠, 뷰. 엔터. 쳐주면, 그쵸. 여기 좌표계를 보시면 XY로 바뀌었어요. 자, 이래 놓고 이제 DLI 해가지고 치수를 기입해서 확인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70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49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02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9 맞고, 그 다음에 DAN 각도 기입 명령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65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도는 못 잴 것 같아요. 재지나? 재지네. 요게 요 위쪽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위쪽에서 잡으면 안 잡히는데 요 아래쪽은 여기가 이렇게 쳐졌네요. 여기가 쳐지면서 여기 모서리가 생기니까 잡히는구나. 그리고 요 위쪽은 여기가 쳐지죠. 여기가 쳐지니까 여기 모서리가 생기면서 잡히네요. 그러면은 DAN 해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하면 잡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플래시아웃 안 하고도 잡힐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딱 했는데 요건 값이 다르죠. 22고 26이다. 그러면 이제 4도인데 저기 원뿔이잖아요. 원뿔이니까 한쪽으로 봐야지. 편측으로 봐야지. 지금 양쪽이니까 편측으로 보면 2도가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요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거 하나 틀린 거네요. 우측면도 볼게요. 우측면도 여기 딱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롤까지 딱 시켜주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치수 확인하려면 UCS 자 V 해서 뷰로 XY 평면을 바꿔주시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DLI 35.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50. 틀리네요. 여기가 9mm가 틀리네요. 9mm가 더 높네요, 얘가. 그 다음에 DAN. 각도. 여기서, 여기. 각도는 41도 맞죠? 그럼 이제 이 높이만 틀리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요번에도 이제 세 개죠, 딱.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 사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니까, 하나씩 이제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제일 쉬운 거, 요게 제일 쉽겠네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할게요. 자, UCS 엔터. 그냥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 31이다. 5mm 차이다.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이 이제 5mm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5mm가 더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하려면은 원에 우리가 이제 지름이나 반지름을 바꿔주는 이미 모델링된 3D의 원기둥의 이제 지름이나 모델링 바꿔주는 방식은 뭐예요? 솔리드 에디트에서 면 F 그쵸? 페이스죠. 페이스 면에서 뭘 해줘요? 옵셋 OFF SET 예, 면 간격 띄우기죠.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해준다. 근데 지금 면이 이렇게 돌출돼야 돼요. 원래 면이 여기 있는데 이만큼 더 튀어나온다는 건 우리가 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원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형상이 더 튀어나온다예요. 그러면은 옵셋에서 돌출되려면 어떻게 돼요? 값이 플러스 값이 들어야 돼요. 플러스 5다. 그렇죠? 우리가 반지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31에서 26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네라고 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형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형상이 더 돌출돼야 되니까 형상이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5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쪽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안쪽 면이 이렇게 딱 보이도록 그 다음에 솔리드 에디트 F5 자 여기 땅 찍어주고 엔터 플러스 5죠. 5 자 그러면 제 말대로 이 원이 작아졌죠. 플러스 5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명령 종료하려고 이제 ESC를 딱 누르면 이 치수가 자동으로 바뀌죠. R26. 그렇죠. 26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거는 맞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해줄 게 이제 여기서 정면 쪽 딱 바라보면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원뿔이니까 원뿔에서 이제 저 각도를 바꿔주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솔리드 에디트. 그렇죠? SE에 또 마찬가지로 F. 면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테이퍼 T죠. 테이퍼. 면 테이퍼다. 면 테이퍼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요 도면만 보고 바로 알았거든요. 2D 도면만 보도 바로 이제 느낌이 와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뿔면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뿔면만. 근데 원뿔하고 이어지는 면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오거든요.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 보기 VS 컨셉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둘러서는 원뿔면이잖아요. 원뿔면인데 거기랑 같은 각을 이루고 있는 요 면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요 면. 저거는 이제 원뿔 형태는 아니죠. 그냥 경사면 이제 스트레이트 되는 경사면. 근데 이 원뿔의 각도만 바뀌면 여기서 요 단계에서 단이 생겨요. 단이. 퉁 하고 단이 생겨버릴 거거든요. 각이 바뀌면. 근데 지금 이 완성된 형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면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면 테이퍼가 들어가요. 저거를 아마 틀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 테이퍼의 범위, 면 테이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면 회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게 내 치수가 기입돼 있는 한 개 면만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각도랑 연관된 모든 면을 찾아야 돼요. 항상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면 테이퍼라든가 아니면 면 회전이라든가의 특징, CAT 1급에서 특징은 여러 개의 면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그래도 반드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면까지 같이 면 테이퍼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 치수는 어떻게 되느냐. 기준 치수는 이제 원뿔이니까 요 위쪽이냐 아니면 요 아래쪽을 맞춰야 되냐인데 지금 보면은 반지름 치수가 어디가 기입돼 있어요? 요게 기입돼 있잖아요. 요게 아까 우리가 평면에서 확인할 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단 말이에요. 오케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 바뀌면 안 되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요 바닥이에요. 원뿔의 바닥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바닥면에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 뭐 이제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뺄 거냐, 위쪽으로 수직하게 뺄 거냐.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위쪽으로 수직하게 뺐다 그러면 내가 플러스 값으로 각도 값을 입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최적이 줄는 방향이니까. 그렇죠? 최적이 줄면 여기 각은 어떻게 돼요? 각은 커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22도가 나왔는데 26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각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위로 빼줬을 때 플러스 값 2도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26도가 될 거다라는 게 벌써 결론이 나요. 면테이퍼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강사님들 대부분 유튜브에 저 면테이퍼 활용하는 강사님들 영상 딱 보면은 각이 반대로 적용됐네요. 그러면 ESC 누르고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이런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 근데 그렇게 면테이프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면테이프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죠. 왜? 이 면테이프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이제 제가 늘상 얘기지만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면테이프 개념 모르고 쓸 수도 있지. 학생인데 그래 아직 학습이 덜 됐고 이해가 덜 됐어. 근데 그게 이제 가르치는 강사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거는 저게 강사야? 너 쥐뿔도 모르면서 왜 강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아예 CAT 1급 영상을 올리는 강사님도 안 계시지만 솔직히 CAT 1급 영상은 유튜버가 올리면 솔직히 손해예요. 아까도 앞에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CAT 1급을 보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조회수 자체가 보장이 안 돼요. 잘 나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 손해니까 이제 최근에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저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올리는 사람이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한번 해보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면 구성 잘 보세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매끄럽게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쭉 이어져서 이경사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UC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여기서 솔리드 에디트. 자, 면 F 테이퍼 T 엔터. 여기서 원뿔면 잡았고 여기서 이경사 같이 잡아야 돼요. 같이 잡고 엔터. 기준은 요 바닥 아무 점 2점이어도 되고 뭐 2점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 점을 한 점 잡고 어느 방향 위쪽으로 직교 커서 F8 해서 지금 Z축 방향으로 쭉 뽑아준 다음 그쵸?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ESC를 누를게요. 저는 각도가 바뀌죠.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154잖아요. 이거 어떻게 주면 돼요? CAL 180 마이너스 154 해주면 몇 도 나와요? 26도 나와요. 제대로 고쳐진 거예요.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제 영상 보시면 경험해봤을 거예요. 기입해 놓으면 기입펜 추스가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거 지우고 UCS V 한 다음에 DAN 해가지고 다시 재보세요. 저거 이제 계산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26도가 나온다. 제대로 수정이 됐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뭐예요? 우측에서 봤을 때 이제 54. 요 각도는 맞았어요. 그리고 50이라는 거는 이제 9mm 높이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도면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높이가 9mm가 난다. 그러니까 이 거리차가 어떻게 나요? 이 선의 직각 방향으로 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뭘 아니에요? 솔리데이트 F 면의 옵셋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뭘로 가야 돼요? F에 M으로 가야 된다. 부부. 이동으로 가야 된다. 네, 요거는 뭐 쉽죠. 이동이냐 옵셋이냐 늘상 나오는 거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옵셋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이 9라는 게 요 거리로 환산이 되면 환산하면 무한소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 그냥 솔직하게 이제 이 방향이면 그냥 부부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속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쪽에 보이게 돌려주고 솔리드 에디트 F M. 자, 여기서 요면 찍고 엔터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Z
요 Y축이, 지금은 Y축이 근데 원래 이제 Z축이죠. 밑쪽으로 이제 9mm. 내려오게,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ESC 누르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41로 바뀌겠다. 정상적으로 다 수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UCS 엔터 쳐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주고, 여기서, 이쪽 모서리 측당해서 기본 등각 돌려주고. 물론 이제 기본 등각으로 꼭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치수 틀린 부분 전부 다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세 개였잖아요. 이제 요거 하나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요 각도 틀렸고 요거 하나 틀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 초창기 CAT 1급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다 뿐이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되게 쉬운 개념이고 이제 복합면 여러 면을 이제 내가 이제 각도가 기입된 면만 고려하지 않고 그와 연관된 모든 면을 봐야 된다라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는 그거 하나만 치수 기입돼 있으면 치수 기입된 거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법에서 치수 기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복 치수 기입을 하지 말라. 최대한 간결하게 기입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가 안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치수랑 연관되는데 치수가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연관해서 봐야 돼요. 모든 도면을 볼 때는. 그거에 도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건 상당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능력치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는 뭐 쉬운 거니까 뭐 저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 예전보다 좀 아주 초창기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강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요게 이제 바뀐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출제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출제자는 좀 결이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되게 막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는데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초창기에 문제가 너무 어이없게 냈었고 그냥 좀 정상화했다. 그나마 정상화했다. 그래도 아주 어렵게 났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진 부분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 띄우고 최적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답 띄웠고요. 여기서 이제 볼륨 확인하면 되겠죠. VOLUME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최저값이 어디 보자. 852. 그쵸? 그 다음에 573. 맞고 그 다음에 점 0239. 그쵸? 0239.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없이 잘 수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때는 이제 저 최저값을 비교를 못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구한값 잘못 구해졌어도 그냥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죠. 예.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